안녕하십니까,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52포인트 상승한 3249포인트, 거래량이 10억주 이뤄졌습니다. 오늘 주가지수 3249포인트는요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오늘 투자자들 동향이에요. 개인이 11,000 매도, 외국인이 2,300 매수, 기관이 9,680 매수했습니다.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 7,840 매수, 투신사 710 매수, 연기금 195, 사모펀드 917 매수했어요. 연기금이 할 수 없이 매수 신용하는 것 같습니다. 매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 시황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 경제 지금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 경제 상황 이미 회복이 됐습니다. 수출 작년 대비 거의 20% 가까운 지금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아직까지 코로나로부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우리 경제 상황은 아주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상황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에요. 오늘 삼성전자 상승했고요. 1.59%. 그 다음에 현대차가 2.46%. 오늘 장중에 23만원 갔다 오는 거 보고 너무도 기뻤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또 3.19% 8,500원 상승했고요.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 공매도 한 애들 좀 혼 좀 나게. 내가 공매도 잘못한 것 같아요, 걔네들. 기아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다 상승했고요. SK텔레콤 2% 상승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은행주 잘 나가고 있네요. 잠시 한눈 팔았더니 은행주 잘 나가고, 아모레퍼시픽 오늘 또 올랐네요. 3%씩 올랐네요. 한국조선해양 또 올랐고요. S오일 오늘도 2% 상승했습니다. 대한항공 날라갔습니다. 6.6%. 고려아연 4%고요. 뭔가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죠? 또 미래에셋증권 금융주 잘 나가고, 우리금융도 2.7% 상승. 금융주가 지금 경제 회복되면서 금리와 관계없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 5.7%, 3.56% 상승했습니다. GS도 좋아지고 있고요. 삼성증권, 즉 금융주들이 다들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같아요. 아마 경기 회복에 따른 금융주 상승으로 보는 게 좋겠고, 키움증권도 떴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또 종목 보면서 할 텐데요. 그렇고 거래량 상위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 보면 대부분 다 종목들이 만원대 이하들이죠. 이 저가주들, 중저가주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거래량 상위 종목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종합주가지수를 또 보면서 향후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1월달, 2월달이죠. 이럴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그래도 34억주, 19억주, 20억주가 거래됐는데, 오늘 거래량이 10억주, 정확하게 9억 9천 60만 주인가요? 맞나요? 네, 10억주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거래량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데 주가는 급등하는 모양새예요. 제가 보기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아니고 중저가주들 거래량 이렇게 만들면서 급등했단 말이에요. 거래량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걸 과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2월 달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고가주들이 움직이면서 이런 거래량 20억주 만들었는데, 지금은 중저가주들이 만원도 안 된 애들이 거래량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래대금은 제가 보기에 택도 없는 얘기죠. 거래대금도 많이 부족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장세는 아니에요. 종목 장세고, 이렇게 거래량도 따라가지 못하는데 주가지수는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가죠. 이때 장중에 3266 기록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오늘 신고가 냈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내일이면 11포인트만 뜨면
또 장중 고점도 기록할 수도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물량을 좀 줄이도록 하고요. 따라서 유동성 장세는 아니다. 주가 지수는 급등하고 있으나 지금은 유동성 장세는 아니고,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1월달, 2월달 매수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물량을 좀 줄여 나가고, 움직이는 개별 종목 장세, 앞서 시가총액이라든가 거래 상위에서 보겠으나 주로 수출 관련주들이에요. 우리나라들. 지금 대한항공 날아가고 있고, 뭐 조선업이라든가 해양 관련, 물류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수출과 연관된 것들이에요. 철강주 날아가고 있죠. 뭐 석유 화학 관련주 날아가고 있죠. 이 중간재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경기 회복 신호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저신호라고 그래요. 기저신호. 아직까지 우리가 코로나 공포에서 요즘도 뭐 500명, 600명 코로나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코로나 우리는 상황에 빠져 있는데 경제는 이미 회복돼서 날아가고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기저 효과라고 그래요. 기저 효과. 이게 뭐냐면 여름에 그 에어컨 빵빵 쬐다가 밖에 나오면 한동안 추워요. 밖은 여름인데 에어컨 빵빵 쬐다 나오면 더위를 못 느끼고 무더위 속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위를 느껴요. 또 한겨울에 난방이 빵빵하게 쬐 데서, 근데 추운 겨울날 밖에 나오면 한동안 추운지를 몰라요. 이걸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020년도 얼어붙은 경제, 대부분 뭐 관광산업 관련주들이라든가 면세 관련 업종들 다 지금 문 닫고 폐업 상태, 뭐 휴업 상태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들고요. 주위에서 이런 소식 많이 듣고 있고, 주변 친인척 중에, 가족 중에 꼭 한 명씩은 거의 포함되어 있고, 아직까지 우리는 코로나 정복 속에 살고 있으나 경제는 좋아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2020년도 공포 속에서, 추운 겨울 속에서 따뜻한 여름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위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걸 기저효과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경제는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고, 한국 경제가 가장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금융투자라든가 뒤늦게 연기금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가 좋아진다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팔기 미안하겠죠. 즉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3,000포인트가 결코 비싼 시세는 아니에요. 길게 본다면 올 연말 또 내년을 본다면 이 3,000포인트 때 안 사면 언제 사느냐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돈이 많다면 지금 3,000포인트는, 대한민국 3,000포인트는 주식을 걷어들일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돈만 많다면 계속 주식을 사모아도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수출이요, 전 세계 7번째예요. 국민은 5천만 밖에 안 되지만 대한민국 수출액이요, 전 세계 7번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경제는 10위권 이렇게 보고 있지만 수출은요,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잘 나가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 관련주들, 뭐 중간 관련주들, 철강이라든가 뭐 석유화학 제품도 좋아지고 있으나, 뭐 반도체 다 좋아지고 있겠죠.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한 3분의 1 수출하고 있고요. 자동차는 한 5%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고, 뭐 디스플레이는 전 세계 한 50% 우리나라가 지금 판매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모든 게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 종목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진에어는 제가 마지막에 본 이유가, 어저께 또 고객분이, 구독자분께서 이 종목을 봐주세요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모처럼 오늘 또 때마침 장대 양선을 보였기 때문에 뭐 답변은 다 된 것 같습니다. 모양이 충분한 조정받고 그냥 장대 양선 나왔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설명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종목 좋아지고 있죠. 장대 양선에 장대 양선, 장대 거래량, 그렇죠? MACD 뭐 선화 차트 다 좋아지고 있어요. 월봉 차트고요, 주봉 차트고요, 일봉 차트인데요. 이 종목이 작년 2020년도에는 암담했죠. 회사가 뭐 팔리니 안 팔리니 이런 얘기도 나왔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리고 항공 관련주, 여행 관련주, 뭐 면세점 관련주들 못 떴어요. 워낙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작년 11월부터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살금살금 올라가고 있죠. 뭐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진에어도 항공 화물, 네, 항공 물류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지금 상승하고 있고 국내 여객 증가하고 있고 미리 눈치채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뭐 상향 돌파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때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거래량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요. MAC드라든가 PNF라든가 PNF는 거의 지금 맞닿고 있죠. 네, 내일 정도면 상향 돌파하지 않을까 보고 역시계국도 좀 터닝하고 있잖아요. 좋아지고 있는 이런 모양새 같습니다. 뭐 대한항공 보면은 거의 같은 움직임 아닐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오늘은 어디서부터 볼까 생각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현대차부터 여러분께 한번 보면서 오늘은 월요일이고 주가가 또 많이 떴으니까 한번 쭉 또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여러분 들어두세요. 005380 현대차 지난번에 이 정도 와가지고 이 정도 왔을 때 네, 목표치입니다. 이 정도 뭐 1차 반등치 아닙니까? 짝 그랬는데 뭐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때 80시험 말은 제가 안 했어요. 근데 목표치 다 왔습니다. 목표치 수납까지 했는데 80시험을 말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 투자자분들이 못 팔아가지고 조금 슬퍼하는 걸 제가 댓글로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목표치 왔습니다. 그랬으면 일부 좀 줄일 줄 알았더니 근데 지난주에도 그 증권쟁이들은 매도 시점 매도하십시오란 말을 안 해요. 잘 못해요. 네. 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몇몇 분들이 또 이렇게 좀 삐졌는지 몇몇 구독자분들이 빠져나가시던데 불문율이에요. 증권사 직원들은 매도란 말을 잘 안 합니다. 매수란 말은 잘하지만 매도 시장이 안 좋아요 팔고 나가세요. 그러면 주식시장 왜 왔어요?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너 투자 왜 하니? 돈 받고 나가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란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어쨌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한민국 올 2021년도 연말 가면 직전 고점 상향 돌파할 걸로 봅니다. 근데 지금의 분위기가 이 거래량이라든가 거래대금 봐서는 유동성 장세가 당장 오기보다는 지금 종목 장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3만원 장중에 왔었는데요. 23만원대에서부터 이때 고점이 그 23만 6천원 있죠. 이제부터는 한 10%씩 10%씩 23만원 넘어갈 때마다 10%씩 10%씩 그렇게 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분할 매도하는 연습을. 내가 100주 가지고 있으면 10주씩 팔아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화끈한 사람이야. 나는 상남자야. 나는 10주씩 못 팔아. 그냥 한 칼에 뭐 팔고 한 칼에 난 매수하고 그럼 주식 못합니다. 예, 부드럽게 다루셔야 돼요. 주식도요. 그래서 한 10주씩 10주씩 여러분이 다 팔았으면 다 팔고 나면 그때 폭등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네, 10주씩 12시간 팔아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근데 일부라도 현금 챙기면 또 움직이는 종목 따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월봉 차트가 있고 주봉 차트가 있는데요. 주봉 차트는 현대차 주봉 차트가 3월달서부터 그 소나 차트는 2월달서부터고요. 주봉 차트 MACD는 3월부터 지금 소폭 이렇게 매도 신호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봉 차트가 반등할 때 조금씩 물량 줄여보는 거 괜찮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종합주가에서 움직임을 보시면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금 개별 종목 이야기해봤자 여러분들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저도 주위에서 나가보면 전부 다 물어보는 게 삼성전자 물어보고 아직도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전 밖에 나가서 절대로 주식 얘기는 안 해요. 그건 돈 꺼주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께 제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매수하라 매도하라 말은 잘 안 하고 싶거든요. 저도 매수하라 매도하라 그러면요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날 시황을 못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저도 오랫동안 여러분과 같이 유튜브를 하고 싶으면은 제가 하려면은 매도 매수점을 말 안 하는 게 참 편한 거거든요. 특히 친구들한테 뭐 사라 이런 얘기 하는 건요, 그 친구한테 제가 돈 꿔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왼수돼요 결국은. 그럼 종합주가에서가 어떻게 되느냐를 제가 OBV로 보도록 할게요. OBV로. MACD는 살짝 내일이면 매수 신호 나올 것 같아요. 소나 차트는 매도 갈래다가 지금 다시 유턴했습니다. 그래서 MACD 소나는 지금 매도 길목에서 매수로 살짝 돌변했어요.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 신고가 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OBV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가는 신고가를 내고 있죠. 직전 고점 3220인데 오늘 3255, 30포인트가 더 올라갔어요. 근데 MACD를 OBV를 보게 되면 직전 고점 상향 돌파 못했어요. 주가 지수는 직전 고점 상향 돌파했지만 OBV는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 지수는 올라갔으나 전체 에너지 충전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장세가 살아나려면 내일이라도 또 강하게 거래량 증가하고 내일도 플러스 나고 하면서 이 고점을 돌아선다면 이제는 또 한번 3,500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또 설레발을 떨겠으나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다. 거래량이 지금 생각만큼 활발하게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주가 지수는 올라가고 있으나 거래량은 생각만큼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있고, MACD도 직전 고점을 상향 돌파했으나 좀 낮아지고 있고 소나도 낮아지고 있고 이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에너지가 분산되고 있는 그런 단계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폭이 다른 개별 종목에 미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종합주가 수수 움직임과 종합주가에서는 직전 고점을 상향 돌파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반등 시 한번 물량을 좀 줄여보는 게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일부터라도 추가 상승한다면 물량을 좀 줄여보는 게 어떻겠나라고 해요. 이때 못 파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반등 목표치 왔다 갔다 했는데도 못 파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23만원대 위에서는 10%씩 한 팔아보세요. 네. 물론 그러다가 또 폭등할 수도 있겠으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의견은 제가 설명 충분히 드린 것 같아요. 거래량이라든가 모두 차트라든가 봐가지고 지금은 에너지 분산 단계가 아닌가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뭐 책임질 수 있냐 그러면 못 져요. NC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92만 5천원 위에서 놀다가 빠지고 되돌림 한번 줬고, 그쵸? 다시 되밀렸다가 80만원 빨리 깨져라 그랬더니 80만 1,000원까지 왔다가 자기는 다 왔다고 우기고 있는 것 같죠? 반등하고 있어요. 92만 5천원까지 올까요? 오면 좋은 거죠. 네, 오면 좋은 건데 이때 물량이 92만 5천원에서도 많아요. 많아요. 어느 정도 소화는 되고 있겠으나 손바꿈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 번, 이번에 가면 두 번째겠죠? 얘도 3, 4번 때는 돌파할 수 있겠죠. 3, 4번 때면. 이런 거 봐서는 참 시간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이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3개월 만에 이 정도면은요, 최소한 6개월 이상 조정을 거쳐야 되는데 벌써 2달 만에 지금 두 번째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돌파 당장은 힘들겠고 한번 조정받고 3차 정도 3, 4번 때는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항상 3, 4번이 중요해요. 3, 4번 때도 못하면 한동안 못 간다고 봐야 되겠죠. SK 하이닉스예요. 원형 돔이라고 그랬죠. 원형 텐트.
반등이 얘도 한 번은 나오겠죠. 14만원 가까이 반등 나오지 않겠어요? 고점 높아지다가 저점 높아지다가 이제 저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고점도 낮아지겠죠. 추세를 봐서는 14만원, 13만 5천원, 14만원까지는 한번 반등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다 또 밀리겠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량 최근의 증가 추이 봐서는 한번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무기력한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큰 의미는 없죠. 돌아서는 건 아니고요. 일부 물량 줄이는 과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G 디스플레이 이건 워낙 많이 급등해가지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8,800원, 작년 3월달에 8,800원, 이때 14,000원, 지금 27,000원, 8,800원에서부터 한 3배, 14,000원에서부터 한 2배 상승해 놓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뭐 고점 대비 크게 빠진 건 없으나 이 종목은 그 디스플레이 종목이 한국이 전 세계 수출액의 50%를 차지해요. 아마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독점 업종 아닌가, 전 세계 그런 종목을 판단됩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으로 봐야 되겠죠. 네.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MAC라든가 지금 소나 차트는 지난 주말부터 지금 매도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요. 많이 빠지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다시 큰 폭 상승이라기보다 이제 고점 낮아졌는데 이번에 반등하더라도 고점은 좀 낮아지겠죠? 그러면 조정 국면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노베이션 한번 볼까요? 얘는 요 가격대 올라갔다가 물량을 좀 받았죠? 올라가다 물량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도 대단하네요. 올라가면 물량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돌파 시도하게 되면요, 요 물량대 이겨요. 계속 손바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때 산 사람들이 요 과정에서 지금 계속 물량을 줄여나가고 있다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물량이, 요 물량들이 요때 위에 물량들 한 50% 이상만 소화시켜 준다면 그 대부분의 시장 같으면 이렇게 무너졌다가 여기서 한참 기거든요. 근데 이게 반등해가지고 바로 턱 밑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지금 시장이 무지무지 좋다라는 걸 지금 반증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경제가 그만큼 탄탄하다고 보는 거죠. 외국인들이 떠나질 못하잖아요. 더 잘 알고 있어요. 한국 경제에 대해서. 다 회복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수출액 살아가고 있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연기금이 한국 주식시장 비싸다는 핑계를 계속 팔아제꼈거든요. 못 팔잖아요. 쟤네들이요. 뭔가 팔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흐트러 놓고 싶었을 것 같은데 느낌상은 그렇게 연달아서 팔았다는 얘기는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금융 투신이라든가 투신이라든가 이쪽은 돈이 한정돼 있어요. 펀드가 들어오잖아요. 또 만기돼서 나가는 게 또 있잖아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일정해요. 대충 비슷한데 연기금은 매달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물론 나가는 것도 있겠죠. 근데 들어오는 게 훨씬 많아요. 아직까지는. 최소한 2030년도까지는 앞으로 한 10년간은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 매달 사야 돼요. 그런 애들이 지난주까지 매주 팔았으니, 매일 팔았으니 의도가 불순하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 경제 3천에서 판다라는 거는 연기금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렸던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지들도 이제 못 파는 것 같아요. 눈치 보고. LG전자입니다. 연기금만 안 팔아도요, 괜찮아요. 매수해서 도와주지는 못하면정 팔지만 않으면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개인이 매도세로 돌아서질 않았잖아요. 외국인도 지금 눈치채고 떠나질 못하고 있잖아요. 또 미국 경제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됐고요.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요. 주가 지수도 지금 최고치 보고 놀고 있고 경제도 좋아지고 있고 세계 경제가 더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한국 시장은 더 빨리 회복되고 있는데 떠나겠습니까? 못 떠나죠. LG전자예요. MACD하고 소나는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올 연말쯤 되면 이미 신고가 위에서 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을 샀다라든가 예금했다라고 본다면 그보다 훨씬 금리는 높을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올 여름 지나면서 다른 종목 다 가는데, 대한항공 가는데 LG전자 못 가면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얘도 혹시나 뭐 17만 원대 오게 되면, 네, 이 정도 금액이잖아요. 그때 오면 일부 팔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언제 살까요? 추석 때 사면 되겠죠. 다시 추석 때. 그때 금액이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추석 때 사서 손해볼 일은 없을 겁니다. KB 스타뱅크입니다. 얘는 참 갈 걸로는 알았으나, 주봉 차트 여러분께 누차 보여주면서 이 갈 걸로는 알았으나, 갈 건 알았으나 조정받고 왔다면 조정 한번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올라가 버리네요. 성급합니다. 지금 경제가 돌아서는 거 보고, 그 부도 발생하고 뭔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은행주가 제일 먼저 하락을 해요. 왜냐하면 기업체들이 부도 나버리면 은행에서 빌려준 돈 못 받잖아요, 얘네들이. 근데 지금 경제가 좋아지는 걸 보고 은행주가 먼저 회복되는 것 같아요. 조정 안 받고 그냥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주, 은행주 같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저도 이 종목 한 48,000원까지 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 봐서는 경제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왔다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계속 금융주 지켜는 보세요. 여러분들 뭐 매수는 못하더라도 금융주가 살아가는 한 이 현재 시장은 상당히 좋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아 움직이죠? 얘도 여기까지 한번 가야겠죠? 88,000원, 9만원까지 한번 가야 되겠죠? 그 정도만 오면 크게 뭐 손해 나신 분 있을까요? 10만원 고점이 있으나 9만원만 가도 갈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이 정도면 4월달에 비해서 크게 뭐 나쁜 건 없잖아요. 4월달에 거래량이 좋아서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해봅니다. 급등은 다른 종목처럼 급등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2%씩 1%, 20%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직전 고점까지 올라오지 않을까요? 왔는데 더 욕심 내지 마시고요. 번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또 번전하면 또 이자 또 찾고 그러지 마시고요. 원래 생각했던 가격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10%, 10%라도 한번 팔아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원래 증권쟁이들은 매도 이야기를 안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매도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저도 리스크를 걸고 하는 거예요. 틀리면 제가 못한다니까요. 삼성전자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제 선에서 말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주식 시작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삼성전자부터 사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삼성전자 사도 돼? 물어보고 앉았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답 안 합니다. 이거 HMM이에요. 오늘 또 올라갔어요. 아침에 좀 무너지는 것 같더니 또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이 종목은 제가 제 선에서 감히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서 무너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조정받고 올라가 버린 종목입니다. 거래량도 수반되고 있고요. 이제는 이때 장대 거래량이 지선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요 물량이 쏟아져 나올 줄 알았더니 오히려 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거는 권하지 못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겠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복권 사는 듯이 사야 되는 거겠죠. 내 돈이 아닌 거 가지고 투자하는 거겠죠. 하나솔루션이에요.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하는 종목이라고 그랬나요? 5만원? 네. 5만원까지 뭐 또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번에 도전하면 세 번째, 3번 아닌가요? 그쵸? 한 번 도전했고, 두 번 도전했고, 세 번 도전이고. 이번에 오면 돌파한다고 봐야 되겠죠? 요 물량대를. 한번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3번 도전입니까? 세 번째 돌파하나 안 하나 두고 보세요. 세 번째는 돌파해요.
세 번째도 못하면 세 번째까지 도전했다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한 번 도전했고 두 번 했고 무너졌다가 한 번 더 온다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힘없으면 못 와요. 여기까지 왔을 때는 돌파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세 번째 실패하면요, 이거는 진짜 추락입니다. 빠진 만큼 더 빠진다고 봐야 되겠지, 이 종목은. 근데 아마 3, 세 번째 도전 때는 뭔가 한번 역사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참 지금 시장이 강하다는 게 이런 거 한번 무너지면 쫙 무너지거든요. 안 무너지고 버티잖아요. 외국인들까지 매수해주고 있고요. 제가 이 회사는 잘 모르나 뭔가 대단한 강점이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또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건설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생각만큼 건설주가 철강주에 비해서 힘을 크게 못 받아서 안타깝긴 해요. 현대건설입니다. 직전 고점 다 왔죠? 한번 장대 얻어맞고 시무룩했는데 빨간 까마귀 두 마리가 위로 쏘다 보니 직전 고점까지 왔어요. 이때 거래량이 많았는데 거래량이 크게 수반되지는 않고 있으나 이들 무너질까요? 한번 돌파 시도하겠죠. 이거 뭐 월봉을 본다면은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편안하잖아요, 월봉 보게 되면. 뭐 주봉 봐도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MACD 소나가 처음으로 지금 살짝 고개 들었네요. 핑크빛선 아래에서. 소나는 지금 계속 주봉 차트가 핑크빛 위로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계속 매도 신호였는데 지난주 이번주 핑크빛 선으로 막 올라섰네요. 뭐 강하진 않으나 처음.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쉽게 꺾이게 하겠습니까? 두고 봐야죠. 네, 굳이 뭐 팔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이거 팔고 뭘 갈아탈까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한번 더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크게 내려가진 않겠죠? 내일만 더 상승해서 이 장중 고점, 직전 고점만 돌파해 준다면 분위기 참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무너진 건 아마 여기에 대한 부담감 아닌가 싶어져요. 심리적인 저항선일 것 같습니다. GS건설이에요. 지금 건설주가 철강주에 비해서 힘이 좀 무력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얘도 까마귀 두 마리, 밑에 까마귀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올라갈 걸로 보여지네요. 직전 고점 언제일까?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직전 고점 가까이 가면 이제 그때 고민해야 되죠. 어찌할 것인가. 생각만큼 힘이 강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만큼 힘이 강하지 못하니까. 철강주랑 같이 움직일 줄 알았더니 건설주는 뭐 수출 관련 주들도 아니고 중간주도 아니다 보니 큰 재료가 없어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이에요. 뭐 큰 움직임이 없죠? 그래도 얘도 뭐 직전 고점은 돌파해놓고 들고 있네요. 뭐 크게 이 종목 사가지고 뭐 수익률 나지도 않았겠으나 뭐 손해보지도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종합주가에서는 뭐 직전 고점 뚫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손해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DL 네, 얘도 뭐 직전 고점 와가지고 대림건설이에요. DL건설 직전 고점 와가지고 한번 또 십자가 모양 그렸군요. 원래 거래량도 좋죠? 이거 봐서는 내일 상향 돌파하겠다는 신호 아닐까 싶어집니다. 뭐 MACD 살짝 꼬리 걸렸고요. 소나가 매도 신호 가려다가 다시 돌아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내일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싶으네요. 직전 고점 딱 왔네요.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게 3월 초순경부터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조정 과정을 거쳤네요. 한진중공업 볼까요? 네, 이 종목이 여기 돌파해가지고 좋습니다 했더니 한번 되게 얻어맞았고, 설마 했더니 또 한번 고점 상해 돌파해서 쭉 올라가더니 또 한번 조정 거치고 있고, 직전 고점 요 정도, 딱 요 가격이죠? 이 정도에서 지금 조정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가격 11선 있는데 이 가격 이하로 크게 떨어지진 않겠죠?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게 마음은 아프나
또 한번 뭐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네. 뭐 사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네.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저분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또 변할지 몰라서 그래요. 올려놓고 또 팰 것 같아서. 종목 많은데 굳이 여기에 미련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이죠. 뭐 이런 종목은 제가 사라고 권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한번 그냥 두드려 패는 종목은 누가 지켜보고 있다가 따라오면 펴버리고 따라오고 펴는 종목이거든요. 이 직전 고점에서 저도 한 달간은 조정 거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이 3만원 돌파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정도는 5월 한 달간은 저 가격대 위에서 머물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전이라도 치고 올라가면 좋은 거죠. 동부건설인가요? 얘도 뭐 직전 고점 향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이제 또 뭘 볼까요? 중공업 관련주도 볼까요? 삼성중공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 종목은 뭐 잊고 살죠. 두산중공업이죠. 삼성중공업 얻어맞을 때 덩달아서 빠진 애죠, 얘는. 다른 STS 중공업 날아갈 때 얘는 삼성중공업 따라서 같이 무너져 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참 좋게 봤으나 결론은 좋지 않고 마음고생 시키는 종목을 봤네요. 여기까지 올 걸로 기대했으나 16,000원까지 기대했으나 무너졌어요. 네. MACD 뭐 소나가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얘도 어쨌거나 까마귀 3마리 있고 지금 상승 신호는 보여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종목 제가 보기엔 글쎄요, 한 14,000원까지 올까요? 이 정도 봐야 되겠죠? 네. 살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혹시 가지고 있다면 반등 시점 나오면 한번 물량 줄여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뭐 더 빠질 건 없겠죠? 한번 충격받았으니 뭐 더 밀리진 않겠으나 수익률 게임에서 혹시 질까봐 그래요. 지금 수익률 게임에서 중공업 관련주들이 나쁠 게 전혀 없는데 중공업은요, 조선업은 우리 한국이요, 전 세계 수출량의 한 3분의 1 차지하고 있어요. 한 34%. 한국이 전 세계 조선업의 34%. 그럼 세계 최고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이러니 왠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제철이에요. 오늘 또 장중 신고점도 냈네요. 6만 900원까지 갔다가 종가는 6만 100원에 끝났네요. 그렇죠? MACD하고 소나 살아가고 있고 괜찮아 보입니다. 얘도 한 방 얻어맞고 출렁거렸는데 까마귀 2마리에 의해서 양선이 계속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뭐 어쨌거나 신고점 내고 올라가니까 모양은 좋습니다. 네, 살아가고 있네요. 주봉 차트 MACD, 주봉 차트 MACD 좋고요. 소나 차트 살짝 고개 들었죠? 소나 차트를 보니까 얘는 핑크빛 아래가 2016년도 1월 달에 처음 플러스 났고 지금까지 계속 핑크빛 아래에서 머물다가 이제 처음으로 5월 달 들어서 처음으로 네, 매수 신호를 이제 막 보여줬네요. 얘는 대단한 종목입니다. 현대제철 이 주봉 차트를 보니 출렁출렁 또 가지 않겠나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철강주가 다 좋아요. 중간재로서 철강제 지금 석유산업 관련주들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그동안 봤던 종목 중에서 조금 힘을 받고 있으니 그나마 좀 다행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HSD 엔진이에요. 지금 STX 엔진이라는 갈 때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뭐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틀 방방 뜨고 이건 주봉 차트입니다. 갱꼬리 달고 있으니까 밑에 갱꼬리 한번 달아준다고 봐야 되겠죠. 거래량 좋고요. 크게 밀릴 것 같지. 지금 STX 엔진이라든가 지금 STX 중공업, 대우중공업 얘네들이 지금 같이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HSD 엔진은 STX 엔진보다 상승폭이 좀 적어요.
늦게 발동 걸렸는데 조정은 같이 거치고 있는 그런 양상 같아요. 좀 쉬었다 가겠죠? 이 고점 이하로 내려오진 않겠죠? 여기 11선, 뭐 21선 지지받아줄 걸 판단됩니다. 크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LG화학 다음 봐야 되겠죠? 오늘 떴나요? 빠졌나요? 뭔가 크게 뜬가 크게 빠졌던가. 밀렸군요. 밀리고 했는데 뭐 나쁘진 않잖아요. 뭐 이하로 21선 이하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잖아요. 얘도 연말 되면 물량대 위에 이거 한 가격 위에서 물량대가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지금 물량대도 만만치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 요 2달간에 걸친 물량대를 충분히 그동안 해소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난 LG화학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좀 머무르는 것도 괜찮잖아요. 소나는 4월 중순부터 계속 매수 신호 보여주고 있고, 뭐 MAC는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엔 얘는 뭐 여기서 밀린다라기보다 직전 고점 향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LG화학은 좀 세계적인 독보적인 존재거든요. 얘도 단기 급등에 따른 후유증으로 보여지지 회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얘도 연말 되면 뭐 최소한 고점 위에서 놀고 있겠죠. 지금 가격 대비 뭐 10% 이상 안 나오겠습니까? 은행 갖다 예금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이죠. 삼성 SDI 뭐 좋아 보이진 않으나 얘도 뭐 이 정도에서 직전 고점 언제로 오게 되면 한 70만원 언제로 오게 되면 물량을 좀 줄여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건 일반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70만원에서 이 정도에서 75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샀을까요? 신용으로? 뭐 70만원이면 제가 보기에 뭐 크게 손실난 종목은 아닌 걸로 판단되고요. 셀트리온인데 오늘 많이 떴었죠? 네, 이 종목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공매도 한 애들 그냥 말살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여기서 멈출까요? 그럼 안 되겠죠. 일단은 이 정도로 판단되는데, 네. 제가 마이크 사러 갔었거든요. 시간 외 단일가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네, 6시인가 봅니다. 저기 마이크 사러 갔었는데 소리가 더 잘 들리죠? 그랬더니 거기 직원이 마이크를 왜 사냐? 그래서 유튜브 하려고 그럽니다. 했더니 주식 유튜브입니다. 그랬더니 자기 셀트리온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올라가겠죠. 그러고 왔습니다. 네, 덕담을 주고 왔어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 공매도 한 애들 혼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마다 이제 층층이 저항선인데 요것도 저항선이고 이 정도도 저항일까요? 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빠지고 되도록이고 밀릴까봐 그게 이제 겁먹 좀 두려운 것이죠. 공매도 한 애들이 손에 안 벌려고 덤빌 거예요. 또 갖다 펼지 몰라요. 올려다 놓고. 현대모비스 뭐 기관이나 어떤 큰 타짜들이 했을 텐데요. 걔네들 손해보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두고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타짜들인지.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래도 반등은 했네요. 반등해주길 기대합니다. 현대차처럼 뭐 32만원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32만원까지 가게 되면 종합주가에서 3,500 가는 거 아닌가요? 네, 어쨌거나 반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도 이맘때 샀겠죠? 일반인들이. 34만원서부터 36만원 샀을까요? 그럼 32만원대면 부담 없잖아요.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 30만원, 32만원. 얘도 30만원 넘었으면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10%, 10%씩? 누차 말씀드리지만 차트는 그 주가는 아무도 몰라요. 저라고 알지 못합니다. 삼성물산이에요. 괜찮죠? 다시 또 14만원 오겠죠? 얘가 언제 또 밀렸나요?
14만 원까지는 또 오지 않겠어요? 얘도 여기서 14만 원 위에서 물량이 생각만큼 많지는 않아요. 이 정도 거래량이 쫙 유지가 됐으면 이 물량이 제법 많이 해소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14만 원대까지는 또 한번 올 것 같아요. 14만 원 오면 또 물량 일부 줄여보세요. 다 팔지 마시고요. 일부 팔다 보면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본전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팔았는데 올라간다고 손해하시면 안 되죠. 다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50% 팔았는데 50% 남아있는 게 올라가면 그래도 손해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주식이란 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다 남겠다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게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주식이라는 거. SK요? SK입니다. 얘도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반짝했나요? 둥그렇게 얘도 한 30만원 보면 될까요? 여기까지 볼까요? 30만 5천원? 30만원? 30만 5천원? 네. 혹시 30만원대에서부터 올라가면은 얘도 10% 10%씩 한 팔다 보면 여기까지 가지 않겠어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죠. 제가 어제가 아니라 토요일날 아침인가요? 금요일날 시황을 못하고요. 개인적인 사정사 환경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화면 대충 노트북으로 해요. 아마도 6월 말까지 한 6월 20일까지는 제가 노트북으로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노트북으로 하다 보니까 화면이 적으니까 제가 막 빨라져요. 큰 화면 컴퓨터 화면 보고 있다가 조그만 화면 가지고 하려니까 말이 빨라지고 좀 급해지는 건 있어요. 근데 작동법 약간 또 다르다 보니까 실수할까 봐 또 겁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날 아침에 제가 뭐 방송 제가 했다는 얘기 했었죠. 그 옛날 와우TV 지금 환경TV 2000년도 초반에 와우TV가 처음 생겼거든요. 그때 그 사장님이 제 학교 선배예요. 2년 그 학교 선배라서 야, 너 증권회계 있는 네가 와서 선배 좀 도와주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만들었던 코너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가장 장수 프로그램인 국민고층 처리반 어느 날 봤더니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만드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초기 제가 1회부터 한 1년 가까이 국민고층 처리반을 제가 진행했었어요. 그땐 MC가 4명 있었죠. 남자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그리고 그리고 무국선생, 이승조 4사람이서 진행했었어요. 하다가 한 2달 지나니까 남자 아나운서가 이제 그 고승덕 변호사로 바뀌었죠. 그래서 고승덕 변호사, 여자 아나운서, 저, 무국선생 그 4사람에서 진행을 한 1년 가까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2000년도 초반이에요.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그렇고요. 2004년도인가 2004년도쯤 됐겠네요. 2004년도? 네, 그때는 제가 최정일의 종목 추천? 그래가지고 제가 매주 종목을 추천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 5, 6개 종목 추천도 했었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제가 추천한 종목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본 적도 있어요.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나 빠졌는지. 근데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플러스 났던 기억이 나요. 플러스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2004년도? 네. 왜 좋았을까요? 그때 시장이 좋았거든요. 2004년도. 2003년도 바닥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웬만하면 플러스가 났었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뒤로 왜 안 하냐고요? 잠시 제가 증권회계를 좀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재작년까지 제가 어쨌건 누가 방송 왜 안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었어요. 저도 MBN도 가가지고 제가 특별 방송 했었고요. 그 기술적 분석, 뭐 기본적 분석 제가 쭉 강의를 했었어요. MBN에서도요. 그땐 증권 관련 방송이 MBN과 와우TV 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때 아나운서들 뭐 다 알고 있죠, PD라.
SK까지 했고요. 아모레 퍼시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할 군번이 아니에요. 네, 그냥 여러분과 이렇게 유튜브 하는 게 좀 좋아요. 아모레 퍼시픽, 얘 또 신고점 냈네요. 이게 최고 신고점인지 최고 신고점은 아니군요. 35만원까지 갔던 적도 있었군요. 네, 286,000원. 좋죠, 뭐. 올라가는 건 좋은 거죠. 얘도 주봉 차트는 좀 사인이 있었군요. 이제 막 매수 신호 막 나오려고 하군요. 주봉 차트는. MACD는 쭉 나왔으나 일봉 차트 괜찮잖아요. 신고점, 직전 고점 상향 돌파하고. 이거 PF로 보면 참 예쁠 것 같은데요. KBT 예쁘죠? KBT 역시 곡선. 살짝 꺾였나요? 일봉 차트는? 왜 이렇게 살짝 꺾였을까요? 꺾일 이유가 없는데, 네, 꺾인 것 같습니다. 네, 좋아질 것 같아요. 거래량도 일단 뭐 꾸준히 소환되고 있고, 4월 초 거래량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이때보다는 더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죠? 좋죠? 직전 고점 쫙 돌파해주고, KBT. 차트 모양 좋아가지고 여러분께 계속 보여드렸는데, 이때는 좀 지루했었어요. 근데 이제 얘도 약발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얘는 코로나 이후를 좀 대비해서 미리 반영되는 건가요? 아직까지 이쪽에 뭐 매출액이 좋아지고 그러진 않을 텐데요. 그리고 중소 화장품 업체들이 요즘에 덤핑세를 엄청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건 대단해 보입니다. SK전기죠? 얘는 차트 참 그래도 좋다고 말했는데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20만원에서부터. 20만원은 또 가겠죠? 20만원 가면 제가 보기에 뭐 크게 손실 난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대한항공을 아까 보여드렸나요? 차트는 안 봤죠? 이때 하루 반짝하다가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슬쩍하고 그냥 장대 양선 달면서 바닥 탈출, 신고점 향해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류 관련주 물류 관련주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해상 물류가 있고요, 항공 물류가 있고요, 육상 물류가 있어요. 또 대한민국은 반도 국가잖아요. 삼면이 바다고 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고, 그래서 육상 물류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 육상 물류는 그냥 유통이에요. 유통, 택배. 그렇죠? 유럽 같은 데서는 육상 물류가 더 중요하죠. 국가 사이로 막 움직이겠죠. 독일에서 프랑스로 갔다가 뭐 스페인 갔다가 포르투갈 가고 하겠죠. 뭐 스위스도 가고 이태리 가고 하겠죠. 근데 우리 한국은 육상 물류라는 개념이 없죠. 그냥 국내에서 그냥 택배 유통이지만, 그래서 한국은 육상 물류라는 개념보다는 해상 물류 아니면 항공 물류예요. 근데 90% 이상이 다 해상 물류죠. 배 타고 움직이죠. 일부 종목만 비행기 타고 움직여요. 비행기라고 그래가지고 다 고가가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시는 칠레산 포도주, 와인 있죠? 10,000원짜리 칠레산 와인도 다 비행기 타고 와요. 와인은 비행기를 타야 돼요. 와인은 배를 못 타요. 멀미 나서 그래요. 적도를 지날 때 멀미가 나요. 그래서 불을 끓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시는 10,000원짜리 와인도 다 비행기 타고 온다. 항공 물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류값이 10,000원에 여러분들 와인을 10,000원에 사잖아요. 그러면 그 물류비용이 한 절반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항공 했고, 하나솔루션 받고, 카카오도 한번 봐야 될까요? 아직까지 갖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카카오를 아직까지 갖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무슨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카카오를? 액면 분할 전에 한 2번 빵빵 해주면 됐잖아요. 분할되고 나서 한 2번 빵빵 했으면 됐잖아요. 뭘 더 미련 가질까요? 이 종목이 가더라도 좀 조정받고 가야 되겠죠? 여기 SM라이프를 한번 예전에 봤었는데, 그때 잘 팔고 나왔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선택차 다 받고 이제 뭘 볼까요? 그 통신 3인방 봐야 될까요? 통신 3인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035420. SN라이프는 구독자분께서 잘 팔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손해 안 보고 나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낌새가 이상할 때 잘 팔 줄만 안다면 어떤 종목이든지 권해줄 수가 있는데 못 팔면 불안한 거죠. 여러분이 그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창업을 할 때, 동네에서 치킨집을 차릴 때, 뭐 햄버거집 차릴 때 우리가 성장성,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뭐 레버리지 여러 가지 보고 투자를 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사귈 때도, 친구를 사귈 때도 그 사람의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레버리지를 보고 만날 거예요. 그럼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창업을 제일 처음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어떤 지표를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걸 보고 여러분들은 투자하실 건가요? 창업을 할 때, 투자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요, 수익성과 성장성, 안정성이 아니고요, 제일 먼저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지표는요,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이해가 안 가죠? 아파트를 살 때도 여러분들은 남향의 로얄층을 사잖아요. 왜 그래요? 살기 편하고, 또 내가 물량을 내놨을 때, 집 내놨을 때 가장 먼저 팔릴 거예요. 남향의 로얄층은. 여러분도 어디가 집 살 때 좀 비싸더라도 로얄층, 남향의 로얄층을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왜?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살기도 편하지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주식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동성 있는 거. 즉 좋아서 사는데 아니다 싶을 때는 무조건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팔자고 내놨을 때 잘 팔려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주식을 제가 여러분께 매수를 권해드렸는데 좋아요 했는데 그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데 좋아요 그랬는데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 팔고 나오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무슨 종목이든지 권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야구처럼 캐치볼 하는데 내가 좀 어떻게 던져도 잘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편안하게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잘 던져도 못 받는 사람들한테는 던져주기가 무서운 거 아닌가요? 두렵죠.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아니다 싶을 때 잘 팔고 나올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이 시장에서는 반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파는 게 아니고요. 5일 최선, 5일선, 11선, 또 21선 낄 때 팔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재주를 말하는 거예요. 중소형주는 5일선, 11선, 대형주들은 11선, 21선. 그냥 여러 가지 거 다 있는데 다 떠나서 그것만 볼 줄 알아도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 할 줄 아는 걸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려면은 이 바닥에서 5년, 10년 열심히 노력해야 가능한 거예요. 쉬운 건 아니거든요. SK텔레콤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면 꼰대 되는데 꼰대 짓을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괜찮죠? 한번 얻어맞아가지고 불안했긴 했는데 장대 음봉 맞고 까마귀 두 마리가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걸 기대했으나 양선을 기대했으나 음선이 나왔어요. 다시 또 꾸역극도 올라가고 있군요. 이 종목 괜찮잖아요. 그렇죠? 뭐 종가 기준으로 이 정도면 뭐 신고가 같게 나지 않았나요? 그 다음에 이게 넘버 1이고요. 넘버 2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2는 오늘 장중 고점 나왔네요. 장중에 29,600원까지 기록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죠. 뭐 거래량은 뭐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뭐 괜찮아 보이고요. 밑에 이동평균선들이 줄줄이 있는 거 봐서는 괜찮지 않아요? 요거 장대 음선, 얼레, 장대 양선 이게 어떤 그 샛별령 비슷하게 살짝 나타났어요. 샛별령. 그 캔들 차트 보시면 샛별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샛별령 모양이에요. 이걸 종합하게 돼. 세 개를 종합하면요. 밑에 긴 꼬리 달고 있는 모습이에요. 밑에 긴 꼬리.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 세 개가 바닥을 확인한 거예요.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보여지겠죠. 오늘 조정은 아마 직전 고점에 따른 조정 아닌가 싶어집니다. 심리적인 조정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MACD라든가 소나가 이제 꼬리를 감추고 있는 게 좀 불안하긴 하네요. 네, 에너지는 좀 분산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깝긴 합니다. 뭐 하루 이틀 더 추이를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 다음에 넘버 3죠. 얘는 뭐 올라놓고 까마귀 3마리가 왜 이렇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나요? 어제하고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이 똑같은 종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참 이러기도 드물거든요. 까마귀 3마리가 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올라가려고 그러는지 내려가려고 하는지. 근데 까마귀 3마리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뭐 두고 보시죠. 뭐 MACD라든가 소나는 계속 살아 있고요. 여기서만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아닌가 싶어져요. 뭐 나쁠 거 없잖아요. 주봉 차트도 그렇고 단기 급등에 따른 지난주 그 조정 아닌가 싶어집니다. 조정 받아주는 건 좋잖아요. 직전 고점 와가지고 추가 상승을 위한 거니까. 여기서 뭐 내려가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봉 차트 MACD라든가 소나도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될까요? 한국전력 포스코? 이 포스코 꼭 봐야 되나요, 이거? 여러분들 안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입니다. 잘 가고 있네요. 철강주 넘버 1이 잘 가고 있네요. 넘버 2 현대제철. 넘버 1이 가니까 넘버 2도 가겠죠. 지금 넘버 3, 4가 더 강해요. 동국제강 지금 연일 시장 올라가더라고요. 대단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 봤고요. 조선해양도 봐야 되겠죠. 한국조선해양 오늘 급등한 종목이고 물류 관련주들 같은데 이 정도면 지난주 초 요 긴 장대 음선을 오늘 이 정도면 받아줬다고 봐야 되겠죠. 이때 이거 봐서는 좀 무시무시했었는데 그래도 지난주 장중 조정 받아주고 다시 또 상승 또 터닝하는 모습 같습니다. 이 종목도 참 끈질긴 종목이네요. 그죠? 계속 올라가고 있죠. MAC는 계속 매수 신호였으나 소나는 계속 좀 약했는데 이제 막 고개 달고 있어요. 소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좀 더 단기로 바꿔볼게요. 제가 소나를 좀 단기로 바꿨더니 4월 달부터는 계속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주봉 살아 있고요. 일봉도 지금 계속 상승세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조정 받아주고 가는 게 좋은 것이죠. 근데 조정 받는 동안이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죠. 조정 받아주니까 모양은 더 좋아 보인다라고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 꼬리 하나 달았으니 목요일날 긴 장대 양선, 금요일날 꼬리 하나 달았으니 오늘 멈췄으나 뭐 조만간은 또 꼬리 하나 달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MAC라든가 소나는 계속 살아 있고요. 그렇죠? 얘도 아마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아닌가 싶어집니다. 조정 받으면서 한 번씩 가는 것도 좋죠. 여기 11선까지도 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너무 심각한가요? 네, 이 정도까지 왔다 가는 것도 괜찮잖아요. 근데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거죠. 현대조선해양은 뭐 조정 없이 조정이 있을 것 같았으나 그냥 올라쳐버리고 있네요. 그렇다고 해서 현대중공업 지주도 좋게 봐야 되겠네요.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한국조선해양 다 좋아 보입니다. 오늘 뭐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긴 장대 나오니까 이 윗꼬리들이 좀 무력하게 보여집니다. 따라가는 말은 못하겠고요. 혹시 조정 오면 조정시 매수해보세요. 네, 나쁘진 않습니다. 한국 수출, 은행주 상승, 뭐 철강주라든가 석유화학 관련주 상승 같은 개념으로 보고 싶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지금 트렌드가 이쪽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트렌드가 현대미포조선 지난주에 이것만 먼저 보여드렸더니 좀 몇몇 분들이 조금 싫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느낌상. 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트렌드가 이쪽인데요. 좋잖아요. MACD 소나 좋고요. 매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차트가 지금 현재 분위기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추세를 보십시오. 0862 이건 올라가지도 않았으니까 여러분께 제가 뭐 이런 종목 사보세요 그랬을 때는 크게 무리 없잖아요. 앞에 뭐 해양주라든가
뭐 현대미포조선 같이 급등했다면 부담은 가겠으나 이 종목은 뭐 올라간 것도 없잖아요. 한 10% 바닥에서 진짜 10%? 현재 이 가격 되면은 이게 그 작년 12월 달 가격, 올 1월 달 가격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가격이면 19만 9천 원? 현대글로비스는 현대그룹 물류 관련주예요. 현대그룹의 물류는 다 현대글로비스에서 다 담당하고 있어요. 현대그룹 수출은 다 현대글로비스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ACD, RSI, MACD 소나 차트 좋잖아요. 매수수로 나오고 있고. 그 일봉 차트까지 10하고 오는 좀 심하죠. 요건 제가 20하고 10으로 바꾸겠습니다. 주봉 차트는 10하고 5로 했는데요. 일봉은 20하고 1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매수 신호가 살짝 나왔습니다. 3월부터 이때부터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요. 소나는 그렇죠? 이제 막 매수 신호 바뀌었어요. 좋아 보이죠? 좋아 보입니다. 오늘도 모양이 좋아 보여요. 장중 5일선까지 한번 꼬리를 살짝 닫고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현대글로비스는 급등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번 권해봐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게 보여집니다. 10만원서부터 23만 5천원까지 한 2배 반 떴는데 다시 19만 9천원이니까 이제 겨우 2배 정도.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지금 7개월 가까운 조정 계속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무리가 없죠? 근데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죠? 최저 바닥 7만원서부터 23만원이니까 한 3배 떴던 종목이고 지금 7개월 가까운 조정을 거치고 있고 이런 종목 현대글로비스. 현대그룹 들어가가지고 어느 회사 갈래? 그러면 현대글로비스를 적는다고 그래요. 실제로 제일 좋고요. 연봉이 제일 세요.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라든가 현대모비스보다 현대글로비스를 아는 젊은이들은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금호석유도 보도록 할게요. 이 석유 관련주들이 수출 요새 호재 종목이거든요. 금호석유가 크게 반등하지 못했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급등했다가 금요일날 얻어맞고 오늘 살짝 지금 마이너스 보였는데 무겁긴 하죠. 근데 혹시라도 돌파해 준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눈여겨보세요. 이 직전 고점 돌파하는 시점이 있다면 현 가격대에서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 21선 계속 지지선 받고 움직이고 있죠. 원만하게. 근데 직전 고점 돌파 언제가 될 것이냐 보여집니다. 이쪽도 석유 산업 관련주가 지금 좋기 때문에 그래요. S-오일 S-오일도 야금야금 올라가죠. 야금야금 올라가고 MACD하고 지금 소나 차트가 좋아 보이고 거래량 이 정도면 계속 증가가지고 있고 직전 고점이 이 정도 있고요. 그렇죠? 최근에 좀 올라가긴 올라갔죠. 이 정도는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올라갔다 말할 수 없겠죠. 이런 거 조정시 매수 이렇게 받아지는 거죠. STS 중간부터 한번 볼게요. STS 07 단기 대우중공업이죠. 급등했다가 얻어맞고 지금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쉬었다 갈까요? 조정 좀 받아주고 올라갈까요? 왜 떴나 이게? 네, 하여간 중국 관련주가 좀 재밌군요. 네. 그냥 보시죠. 뭐 이런 종목이다 라고 보십시오. 한때 이목을 끌었던 종목인데 얘도 올려붙이면 그냥 두드려 패는군요. 이 중공업 관련주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올려다 놓고 두드려 패는 게 중국 관련주 특징인가 보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요. 지금 물류 관련주, 수출 관련주, 이 중간재 관련주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옮겨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철강주, 석유 관련주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종합주가에서는 직전 고점을 상향 돌파했으나 시가총액 관련주들은 아직 직전 고점 못 왔죠. 그 유동성 관련 장세에서 지금 종목 장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손해가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한 10%씩 계속 좀 물량을 줄여 보시고요. 시장 따라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팔았던 거는요, 그 추석 때, 추석 때 남들 안 쳐다볼 때 그때 한번 다시 매수해 가지고 원수를 갚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